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부 만간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만간유 주십시오. 네, 국민지원금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그 잘 지급되고 있나요? 네, 월요일부터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있죠. 첫날 이제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 명에게 1조 2천억여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90% 정도의 인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말부터 토요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되는데 이때에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 요일제 적용했는데도 그 접속 오류? 예. 서버 오류가 났다는 이야기 들리네요. 네, 대대적인 오류가 난 건 아니지만 일부 접속 차질이 빚어졌는데 요일제로 대상자들을 나누고 또 각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분산을 시켰지만 이 일부 시간대 특히나 이 초반대에는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만 제외하면은 신청은 큰 무리가 없이 다들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지원금이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서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특정 시간에 방문했던 그런 인원들도 함께 오류를 겪으면서 일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군인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예.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논의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예. 다소 이제 좀 논란이 있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 중에서 이제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는 인원들은 위임장과 현역 복무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을 하면 부모나 다른 대리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인 가구라던가 아니면 대리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돈 쓸 때가 사실 영내에서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면 휴가나 외박 나가서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예. 이제 국민지원금은 올해까지 다 쓰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된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예. 이 군인들은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거는 일반 국민지원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등기 우편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예. 유효기간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가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전역 후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실물이니까 이거는 분실만 안 하면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쓸 수 있겠네. 네. 예.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신용사면 형평성 논란입니다. 신용사면 형평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자 200여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제 지난 8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한 뒤에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신용 사면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들의 연체 이력 등이 삭제가 되면서 신용 점수가 평균 34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힘들게 이자를 내고 계속 성실하게 내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잘못 전달이 된 부분은 예.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자를 감면해준다, 삭제해준다, 탕감해준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서 이거 형평성 논란이 더 크게 일은 면이 있는데요. 예. 아무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요.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모두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좀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형평성 논란은 없겠고요. 다만 이제 이자를 없애서 뭔가 그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연체된 기록이 오래 남아서 향후에 이제 추가 대출 같은 것들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일종의 좀 낙인을 지워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대출을 못 하니까 예. 이런 걸 없애주겠다. 맞습니다. 근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또 우려하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 이유야 어찌됐든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한 사람들의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대출을 내주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금융기관의 사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고요. 또 이들의 점수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전반적인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낮추려고 대출 가능한 신용 점수를 전반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 사이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도 대출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이것도 한도가 줄어들었죠? 예, 4대 은행으로 부르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5천만 원 아래로 조정됩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조치인데 이 부분도 좀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집값 과열이라든지 어떤 뭐 그 빚내서 투자하는 네. 그 B2 네, 맞습니다. 증권요. 이런 건 막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요. 150억 원 시세 차익 낸 LH 직원 구속입니다. 150억 원이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이 어제 LH 직원 1명과 부동산업자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 재개발 사업지를 미리 알고 이 일대의 주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엄청난데 무려 43채 92억 원에 달하는 주택이었어요. 이 주택들이 이제 현재 시세로 따지면 24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만 15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대규모 체크해보면은 이걸 벌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있지 않으면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다라고 보고 현재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이 주택을 불법 수익 재산으로 보고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료 직원이라던가 지인, 그러니까 추가 범행을 가담한 사람들이 더 있다라고 보고 9명 정도를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 직위 해제됐던 직원들 월급을 계속 받아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난 3월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LH 직원 40명 정도가 최근까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LH의 내부 보수 규정 때문입니다. LH 같은 경우는 직위 해제가 되더라도 기본급의 한 80에서 90%를 보전하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벌어진 후에도 이 규정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수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 되더라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급여 얘기였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건 주십시오. 마지막은요. 공군 사건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 처벌 면하나라는 제목 붙여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죠. 지휘와 감독 직무를 유기해서 초동 수사가 부실해진 데 책임이 있다라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게 최근 이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에 올리지 않겠다는 건데 법적 책임을 그럼 묻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혐의 입증에 사실상 실패한 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중사가 생전에 남긴 수사에 대한 원망은 허공 속의 외침이 되고 맙니다. 국방부가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불기소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들의 의혹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사심의는 그럼 활동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활동은 이제 끝입니다. 다만 이와 이제 별개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중징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중하게 내려지냐에 따라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군 법무관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네. 그러면 징계 수위가 어느 만큼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